네, 이렇게 두 분의 얘기는 들었고 이제 신준섭 교수님. IP 콘텐츠 이제 보유 오.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IP 컨텐츠라고 하면은 지적 재산. 네, 지적 재산권인데 뭐 많이 즐기는 것들, 뭐 영화, 웹툰, 만화, 애니메이션, 뭐 드라마 등등등. 심지어는 뭐 유튜브에서 우리 보고 있는 영상들조차도 다 컨텐츠라고 이제 표현들 쓰잖아요. 좀 광범위한데, 근데 IP 보유사들이 왜 이제 올해 좀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게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디즈니 플러스가 드디어 이제 우리 국내에 상륙을 합니다.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넷플릭스 역시도 물론 자체 제작도 많이 하고 있죠. 그들 입장에서는 좀 독보적인 IP를 서로 이제 갖겠다고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몸값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 깔리는 셈이죠. 당연히 이제 기업의 매출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M&A 입장에서도 몸값은 당연히 치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장되어 있는 IP 보유한 그 컨텐츠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있다면 올해 충분히 좀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특히 하반기에 하나가 또 마지막에 하나 있는데 그 카카오 페이지. 지금 IPO 시장에서는 약 몸값이 한 10조 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볼륨을 키워놨고, IPO 준비를 하는 동안에 어떤 작업을 했냐면 카카오 페이지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있는 그 콘텐츠사들 쪽에 출자를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뭐 상장 기업 중에 알고 계신 DNC 미디어 지분도 갖고 있고, 대원 미디어 자회사인 대원 CI 그 지분 출자를 또 했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서비스 업체, 퍼블리셔들 입장에서는 콘텐츠 하나하나가 귀중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다른 기업의 가치로 반영이 되는 해가 올해 분명히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해외 주식을 사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유튜브, 디즈니, 그다음 뭐 애플, 넷플릭스까지. 네. 그거 말고 국내에서 살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카카오 페이지가 뭐 투자한 기업들도 있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하반기 때 좀 많이 올랐거든요. 실제 이러한 배경들 때문에 우리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영화사들 주식이 올랐어요 하반기에? 네, 맞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그 우리 그 넷플릭스에서 그 좀비 킹덤, 스위트홈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제작사들이 특히 이제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조금 전까지 이제 신 대표님이 저의 이제 1,000만 원 종목 네. 힘 불어 넣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딴지를 걸려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네. 단기, 네. 단기 말고 단기. 네. 격이 만들어지네요. 네, 대표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좀 어려워지네요. 화기애애하게 있기가 조금 뭐했어요. 어떤 부분이 네. 저는 콘텐츠를 공급하고 그것을 이제 배포하는 기업들에 대한 이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 성장의 이면에는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 콕 들어박혀 있었다는 게 아주 큰 원인이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올해 이제 백신이 보급되고 사람들이 또 밖으로 놀러 다니기 시작하면 그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잠깐의 영향력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 코로나가 다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배달 음식을 과연 끊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과거에는 배달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으시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직접 주문해서 드세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그 소비자층들을 이제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웹툰이나 영상을 안 봤던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뭐 하지? 스마트폰 만지작까지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IP라는 게 뭐 웹툰도 있을 수 있고 영상도 있을 수 있지만 뭐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업체들이 IP 컨텐츠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파이는 커졌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신 대표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게 지금 TV를 보는 게 아니라 누워서 전부 다 동영상 보고 있고 이거 듣고 앉아 있어요. 더구나 사람은 한번 동영상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 습관을 쉽게 고치지 못한다는 거죠. 드라마 제작 회사들, OTT 사업에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하니까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죠. 기업들도 전부 다 OTT 사업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업은 더 확장될 수밖에 없지, 뭐 팬데믹이 와서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해서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 시청자들의 그 요구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더 높은 제작비가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OTT 기업들이 컨텐츠를 사와서 재판매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증가하면서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대작이 성공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손실이 순식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느냐. 실적 부분이 변동성과 함께 그리고 기업 단위의 좀 차별화가 좀 심할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제작비는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출자나 그런 이제 OTT 업체 같은 자금력이 많이 있죠. 넷플릭스나 이런 기업들 부담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보시면 다 영상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IP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소설이나 웹툰이라는 기업들이 저는 장기적으로도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그 IP 하나가 이제 그들의 그 시장에서는 OSMU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 웹소설이나 웹툰이 애니메이션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드라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잠재 가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 섹터잖아요. 저도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섹터가 사실 없거든요. 2021년에 반도체 섹터를 하나 넣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금년은 슈퍼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11월 달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26.4%, 12월 달도 지금 보니까 굉장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네. 이제 앞으로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G 장비주가 나가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죠? 또 하나가 이제 서버 디램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팬데믹 상황이 오니까 노트북 수요가 더 커진 거예요. 그리고 용량이 커지고요. 근데 저는 전기차가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전기차 시장이 자율주행 쪽까지 간다면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더 급증을 할 걸로 보고 있는데, 과연 이 삼성전자가 어떻게 이제 포석을 둘 건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어젠가 비메모리 반도체 뭐죠? 삼성전자에서 기업들을 5개인가를 동반해서 평택 공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 왜 그랬느냐? 앞으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투자하면 당연히 돈을 벌겠죠. 반도체 비메모리 부분, 비메모리 부분 모든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재밌는 현상이 작년 연말에 사건이 하나 터진 게 있어요. 구글 서버가 터져가지고 그랬었죠. 예, 유튜브가 완전히 다운된 적이 맞아요. 있어요. 접속이 안 네. 됐었죠. 예. 예, 그 이야기는 지금 구글 입장에서도 그 지금 서버 상황으로는 한계에 봉착한 거죠. 이걸 증설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메모리가 들어가든 비메모리가 들어가든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슈퍼 사이클 이야기해 주셨는데 올해 아마 그러한 분위기가 좀 자주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까지 2021년 한 섹터에 투자한다면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이 세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투자고수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